대학 강의실 어떤 것 같습니까? 좋아요. 고등학교에도 맹 이런 강의실 있지 않나요? 고등학생들은 여러분들은 처음에 대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구나. 그래서 약간 스크루지 영감 알죠? 스크루지 영감. 그러니까 대학생들한테 수업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구나 하는 옆에서 지켜보는 그 듯한 느낌을 처음에 가지다가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더 해주는 방향으로 하니까 그냥 한번 따라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목요일에 중간고사 쳤죠, 여러분? 쳐서 이게 시험 문제 고등학생들은 물론 안 쳤고 이제 우리 대학생들은 쳤는데 이 문제를 최대한 5문제 돼 있는데 문제 풀려보면 어땠습니까, 여러분? 문제 풀려 어땠습니까, 문제가? 뭐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다 나왔죠, 여러분, 그죠? 다 나오고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왜 양자역학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이게 중요하게 됐을까? 그래 문제 1번, 2번, 3번, 4번 풀다 보면 그 역사가 다 나왔었죠. 그죠? 다 나와서 처음에 양자역학적인 게 이제 나타난 게 요 1번 문제에서 밤하늘에 아름답게 비치는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 스펙트럼이 파란색 별이 빨간색 별보다 온도가 높더라. 한 이런 플랑크 곡선을 설명하면서부터 이제 고전 전자기하학적인 그런 문제가 설명이 되지 않더라. 라는 거를 이제 문제 풀면서 자연스럽게 풀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번,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슈레딩거 고양이 했었죠, 여러분. 그죠? 슈레딩거 고양이 하면서 고양이가 이렇게 통 속에 들어있는데 양자역학적으로 아주 미시적인 그런 우주선이 날아올 때 얘가 불확실한 상황인데 얘가 센서에 들어가서 이 신호가 커졌을 때 고양이 과연 죽을 것이냐 안 죽을 것이냐 이게 이제 양자역학적인 그런 미시적인 신호가 고양이를 죽이냐 안 죽이냐 거시적인 그런 문제하고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게 슈레딩거의 고양이 문제라 그래서 양자역학적인 그런 사람들의 그 관심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전 효과에 관한 문제도 냈었죠, 그죠? 광전 효과에 대한 문제도 냈었고, 그리고 계산하는 거를 냈었고, 슈레딩거 방정식 했었고, 그 다음에 4번에서 어떤 포텐셜 웰 속에 들어있는 이 전자가 지나갈 때 에너지가 포텐셜 웰보다 충분히 에너지 커서 지나갈 때 얘가 반사계수, 투과계수 어떻게 되는지 이런 계산을 했었습니다. 이런 계산을 했었는데 우리 반 학기 동안 배웠던 우리 수강생들은 문제가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네. 쉬웠던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한번. 어려웠던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한번. 보통이었다 손 한번 들어봐요, 한번. 예. 다행이네요. 이번에 제가 계산하는 문제를 많이 안 내가지고 그런데 우리 고등학생들이 보기에는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 고등학생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이거?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들, 우리 대학생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고등학생들만 시작. 예. 다 읽었어요? 예. 어디서 꺼내야 될지 모르겠죠. 우리 고등학생들은 문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예.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죠? 아직 안 배웠고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생들은 이 별로부터 오는 빛이 어떤 파란색이고 빨간색인 이런 빛이 파란색이면 온도가 높은 별빛, 빨간색이면 온도 낮은 별빛, 이거는 배웠습니까, 혹시? 예. 무슨 시간에 배웠습니까?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으면 그때 혹시 빈의 법칙이라는 것도 배웠습니까? 빈의 법칙을 배웠습니까? 여러분 빛이 별빛이 있으면 별빛이 별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작은데 그 작은 점으로부터 빛이 나오려 그러면 파장이 아주 작으면 작을수록 나오기가 쉬운데 파장이 길면 길수록 나오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게 이제 우리가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라 그래서 우리 시험을 칠 때는 이런 걸 했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 빛 알갱이 하나하나가 높은 온도일 때는 높은 온도일 때, 낮은 온도일 때 나오는 빛 분포가 우리가 플랑크 곡선이라 그래서 여러분 보면 뜨거워지면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는데 이 블랙바디 스펙트럼이라 그래서 이 별빛이 있으면 온도가 이렇게 4000K가 있으면 4000K 여러분 K는 단위 알죠, 여러분 그죠? 절대 온도는 일반 섭씨 온도에다 273을 더한 값입니다. 4000K 온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별빛이 세지면서 빨간색, 파란 온도가 높아지면 어느 색깔로 갑니까? 파란색이고 온도가 낮아지면 빨간색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보면 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파란색 쪽으로 최대치가 되는 이런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굉장히 뜨거운 물체에서 나오는 빛은 이런 분포를 가진다라는 것을 막스 플랑크가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을 할 때 그 설명식 자체가 예전에는 고전적으로 어떻게 했었냐면 람다가 굉장히 짧은 경우는 많이 나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피크 포인트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피크가 있지 않고 이게 쭉 증가하는 파장이 짧을수록 작은 별빛에서 나오기 쉬우니까 짧은 쪽에서 빛이 많이 나오는 이런 걸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어느 피크 포인트가 존재해서 파란색의 피크 포인트 있을 때 온도가 높고 빨간색의 피크 포인트 있을 때 온도가 낮은 이런 현상을 막스 플랑크가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시험 문제에 딱 냈습니다. 뭘 냈냐면 다음번은 우리 대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음번 누가 읽어볼까요? 다음번은 1번에 다음번 우리 대학생들 다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예, 보면 지금 람다 맥시멈 곱하기 t는 컨스턴트라는 식 있죠. 이거 혹시 고등학생들 배우지 않았나요? 안 배웠나요? 안 배웠으면 요 식만 그대로 보면 위에 분포에서 최대치 되는 점 있죠. 그죠? 최대치 되는 점이 람다 맥시멈으로 되어 있고 이때 별빛의 온도가 t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게 일정한 값이니까 람다 맥시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줄어들고 온도가 낮아질수록 람다 맥시멈은 커지죠, 그죠? 커지니까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최대치가 되는 람다가 적은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우리 대학생들한테 지난주 목요일에 냈던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은 풀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 요거를 제가 대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면, 이게 이제 식이, 한번 봅시다, 한번. 식이, 이런 막스 플랑크가 유도한 식이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이렇게 주어지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계산식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이게 이제 미분을 배우는 어떠한 예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비인스 로우를 한번 유도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U는 C 삼성 8파이 H U 삼성 E에 하뉴 나는 KBT 마이너스 1분의 1 이런 식이 있거든요. 이런 식이 있는데 이 U가 뭐냐면 프리퀀시입니다. 프리퀀시인데
여러분 그 빛의 프리퀀시는 빛의 주파수는 몇 헤르츠인지 혹시 압니까, 여러분? 빛의 주파수는 우리 고등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빛의 주파수는 몇 헤르츠인지 알아요, 여러분? 요 심박수는 몇 헤르츠입니까? 사람의 요 심장이 뛰는 헤르츠 몇 헤르츠죠? 사람이 뛰는 심장 뛰는 헤르츠는 대략 1분에 60번 뛰지 않나요? 그 대략 60Hz, 90Hz를 된다 그러면 우리가 60Hz라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전자레인지 속에 있는 거 있죠? 전자레인지 있는 거하고 휴대폰에서 이 휴대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여기 전파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전파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안테나 끄집어내면 요 안테나를 통해서 우리가 전파가 옵니다. 이 전파 오는데 이 전파는 대략 몇 헤르츠입니까? 여러분 혹시 고등학생 알면 얘기해 볼래요? 전자레인지. 네? 우리 심장의 심박수가 60Hz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그 가정용 전기는 몇 Hz입니까? 가정용은 60Hz, 그리고 유럽에서는 가정용 전기가 50Hz, 북한에서도 50Hz, 그런 1초에 바뀌는 주파수가 각각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통신용으로 쓰는 주파수는 우리가 보통 기가헤르츠라 그럽니다. 기가헤르츠라 그러고, 이 기가헤르츠란 거는 10의 구성 헤르츠가 됩니다. 10의 구성 헤르츠. 10의 구성 헤르츠 그러고, 여러분 그 라디오는 몇 헤르츠입니까? 라디오. FM 라디오는 어디입니까? FM 라디오는 88 메가헤르츠로부터 이게 108 메가헤르츠죠. 메가헤르츠니까 메가헤르츠는 10의 6성이거든요. 10의 6성 헤르츠거든요. 헤르츠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10의 대략 100 메가헤르츠 정도라 보면 되는데 FM 라디오가 이건 10의 8성 헤르츠 정도 되죠. 그죠? 10의 8성 헤르츠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 전자레인지 속에 가는 거는 마이크로웨이브로 그러는데 요거는 10의 9성 헤르츠입니다. 10의 9성 헤르츠인데 여러분 이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파장이 짧아지거든요. 빛의 속도는 일정한데 우리가 한 주기에 한 파장에 대해서 한 주기가 지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빛의 속도인데, 이게 보통 이 진동수는 람다의 F 이래 주어지거든요. 위에 표시할 때는 람다 뮤로 표시를 했는데, 그래서 파장이 짧아지면 주파수 높아지고 주파수가 낮아지면 파장이 길어집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자기파라 그러는 전자기파라는 우리가 통신에서 여러분 휴대폰에서 이 휴대폰과 휴대폰 사이에 기지국으로 뭔가를 보내야 되죠, 그죠? 보내는데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가 10의 9성헤르츠입니다. 따라해볼래요? 10의 9성헤르츠. 예, 기가헤르츠. 예, 그 기가헤르츠가 이제 파장으로 생각해보면 이것도 여러분 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10의 9성헤르츠면 빛의 속도는 여러분 얼마입니까?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미터. 30만 슈퍼맨이 지구 7바퀴 반 돌죠, 여러분. 지구 7바퀴 반 도는 그런 속도인데, 이게 3 곱하기 10의 8성 메타 퍼 세크가 이게 빛의 속도 C거든요. 빛의 속도 C인데, 이게 우리가 기가헤르츠가 되면 람다에 이게 10의 9성 헤르츠가 되면 이게 람다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성 메타가 돼가지고 이게 람다는 0.3m니까 이거는 30cm죠, 그죠? 30cm니까 여러분 30cm면 그 파장이 한 요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그죠? 요 정도 되는 건데 요게 여러분 통신용으로 쓰는 주파수입니다. 이게 흔들흔들거리고 있으면 지금 진동하고 있죠, 여러분, 그죠? 진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상상을 할 때 휴대폰 요 주위에 이게 있으면, 이런 게 있으면 여기에 전기장, 전자파가 요 정도 길이에 여기 휴대폰 주위에서 진동 막 돌고 있다, 커졌다, 이런 게 막 진동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에 들어와서 날아오고 이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진동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얘보다 좁은 슬릿을 만들어 보면 얘가 통하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요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요래 진동하는 전자기파가 있는데 제가 촘촘하게 이렇게 손으로 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했을 때 얘보다 충분히 작은 어떤 금속이 있으면 얘가 지나가기 어렵겠죠. 그래서 해보면 전자레인지 있죠. 전자레인지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창이 있죠. 창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죠. 그 구멍이 뚫려 있어도 요 속에 이 정도 파장이 되는 것이 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잘 못 나오겠죠. 만약에 파장이 굉장히 작은데 요만한 건데 구멍이 이만하게 뚫려 있으면 밖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오겠죠. 근데 여기 이제 요만한 정도의 파장인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도 사실은 좀 나옵니다. 좀 나오니까 굳이 안 나온다고 전자레인지 앞에 눈을 탁 갖다 대고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눈에 딱 갖다 대는 순간 이게 뜨끈뜨끈해지면서 이게 아무래도 좋지는 않겠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전자레인지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양자 역학적인 그런 그걸 처음에 생각할 때 이게 빛인 경우는 이게 이제 마이크로웨이브고 그다음에 빛인 경우는 바로 올라갑니다. 여기 바로 올라가서 10의 15성 헤르츠 영역이 빛입니다. 요게 빛이거든요. 가시광선. 빛이고 요 중간에 10의 9성 헤르츠 말고 10의 6성 헤르츠가 있거든요. 12성 헤르츠가 있거든요. 10의 12성 헤르츠면 이게 아까 10의 9성 헤르츠는 우리가 단위를 뭐라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기가헤르츠. 10의 12성 헤르츠는 테라헤르츠로 테라헤르츠. 요거를 우리가 테라헤르츠로 그러거든요. 테라헤르츠로 그러는데 여러분 그 10의 15성 헤르츠가 만약 빛이라면 10의 12성 헤르츠는 파장으로 치면 빛보다 짧겠습니까? 길겠습니까? 10의 15성 헤르츠가 빛이라면 10의 12성 헤르츠 주파수 낮아지면 람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람다와 주파수를 곱을 게 빛의 속도라 그랬죠? 빛의 속도는 어떻습니까? 일정합니까? 변합니까? 일정하잖아요. 그죠? 그럼 주파수가 낮아지면 람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람다는? 주파수가 줄어들면 람다는 커지겠죠? 람다 커집니다. 람다 커지는데 이 가시광선 영역에 들어오는 게 여러분 잘 알잖아요. 빨전호초 파란보 있는 거죠? 빨전호초 파란보인데 파장이 긴 게 어느 겁니까? 빨전호초 파란보 가운데 파장이 긴 거는 빨간색이잖아요. 그죠? 그럼 빨간색보다 파장이 어떤 거겠습니까? 파장이 훨씬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10의 12성 헤르츠는 빨간색보다 충분히 긴 파장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빨간색보다 그 바깥에 있는 빛을 우리가 한자말로 하는 말이 있죠. 적외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적외선인데 적의 파장이 10의 12성헤르츠가 되면 파장이 빨간색 쪽보다 길어서 우리 우리 원적외선이라고 그럴 수 있거든요. 원의 뜻이 뭘 원자인데 그러니까 원적외선 그러면 적외선 가운데도 굉장히 파장이 긴 적외선입니다. 그럼 여러분 원적외선이란 말은 여러분 언제 주위에 쓰는지 들어봤습니까? 원적외선이라는 걸 들어본 어딘가 있을 거거든요. 원적외선. 우리 대학생들이 한번 대답해봐도 좋고. 예? 우리 찜질방? 네, 찜질방. 네, 찜질방에서 여러분 맥반석 갖다 놓고 거기에 이제 어머님들이 앉아가지고 좋다 하는 그런 데 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뜨끈뜨끈 오는 거 있죠. 보이지 않지만 뜨끈뜨끈 열선이 오는 게 그 원적외선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10의 12성헤르츠의 원적외선 영역이고 10의 15성헤르츠 되면 우리 빛이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빛이라 할 수 있으니까 하늘에 오는 빛은 보면 빨간색, 파란색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면 적외선 쪽도 있겠죠, 그죠?
온도가 낮아질수록 적외선쪽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이거를 굳이 설명한 거는 이제 빛을 얘기할 때 빛은 양자역학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부분인데 여러분 생각에 바로 그냥 10의 15성헤르츠가 빛이라면 빛이 이제 그 별빛으로부터 양자역학적인 현상이 생겼다고 보면 여러분 주위에 그 정보통신 기기가 있으면 그 중에서 빛이 나는 게 있으면 거의 양자역학적 현상을 이해해야지 좀 더 잘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은 안 들죠, 그죠? 아직은 안 드는데 그래서 이제 빛하고 이게 빛으로부터 처음에 양자역학적 현상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우리 그 수업이니까 한번 요거를 시험 문제 낸 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고등학생들은 이 미분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느껴보고 자 이게 아까 이제 우리가 U가 이랬으면 빛이 나오는 U의 U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나오는 거를 아까 보여줬고 이게 이제 U의 U는 C 3성분의 8파이 하뉴 3성의 1 나누기 2의 하뉴 나누기 kB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파수가 이제 이게 아까 빛입니다. 프리퀀시인데 요게 아까 10의 15성 헤르츠 정도입니다. 요래 되는데 요게 이제 여러분 그림이 어떻게 요래 되는지 보통 우리가 이제 실제 볼 수 있거든요. 볼 수 있는데 이제 요걸 보려 그러면 수학적인 그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직접 다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플랫을 해볼 수 있습니다. 플랫 2D 그래서 이게 함수가 U니까 U 3성이니까 X의 3성으로 표현하고 나누기 엑스포넨셜 X 마이너스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하고 얘를 0.1에서 0.1에서 10까지 이렇게 딱 하면 이게 U의 3성 나누기 2의 하뉴 나누기 KBT 마이너스 1분의 1인데 이게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딱 그래 나오죠, 여러분. 그죠? 이걸 보니까 아까 제가 보여줬던 여기서 온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할 때 이 현상을 막스 플랑크가 수식을 딱 유도를 해서 이게 빛 알갱이 하나 둘 셋 합쳤을 때 나오는 이런 패턴이다. 그리고 이것의 식은 이렇게 주어진다 라고 딱 제시를 했는데 얘가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맞아 떨어지고 이제 어떤 그 빈의 법칙이라 그래서 람다에 대해서 요 최대치가 되는 람다에 대해서 람다 맥시멈에 t를 했는 게 컨스턴트가 되는 요런 그 식을 만족을 하면 요게 요식으로부터 이제 요 식이 만족되는 겁니다. 만족되면 이제 우리 요게 이제 여러분 우리 고등학생들은 어떤 맥시멈이 되는 포인트를 할 때 어떤 함수의 최대치가 되는 거를 보여줬다 하는 거는 미분에서 여러분 배웠습니다. 미분에서 어떤 거 배웠습니까, 여러분? 함수에서 최대치가 되는 거를 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함수가 있을 때 최대치가 되는 지점 이걸 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지점을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어떤 람다 맥시멈이 되는 것을 만약에 미분을 해서 얘가 미분을 해서 그 값이 0이 되는 미분 값이 0이 되는 람다 맥시멈을 구하면 되겠구나 라는데 요 그래프가 U의 U거든요. 요래 주어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U의 람다라는 거를 식이 주어지면 얘 식이 주어지면 DU D 람다에 람다가 람다 맥시멈이 될 때 얘가 0이 되는 조건을 구하면 이때 람다 맥시멈이 T는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구하는 게 바로 우리 미분에서 쓰는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가 U의 람다에 대한 식인데 이 주어진 게 U에 대해서 주어졌거든요. U에 주어져서 U로 주어졌는데 그래서 이거를 식을 보면 이 U의 U는 에너지로 따졌을 때 이제 U의 U는 단위 따라해볼래요 여러분? U의 U는 단위 주파수 간격당 나오는 에너지다. 그러면 이제 이게 dU가 되면 실제 빛이 나오는 요 간격에 대한 실제 나오는 에너지거든요. 그럼 이것은 U의 람다에 대해서 d 람다 이렇게 해서 단위 주파수당 나오는 에너지에다가 dU를 곱을 한 것은 단위 파장에 대해서 나오는 빛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파장의 간격을 곱을 한 것과 같다라는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U 람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U 람다가 나오면 U 람다는 U에 우리 고등학생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번 따라와 봅시다. 한번 D 람다. 우리 대학생들도 어렵나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공개 강좌이기 때문에 실제 대학에서 하는 것처럼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게 이제 U인데 여기서 람다의 U가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요 U는 람다분의 C입니다. 람다분의 C니까 우리 고등학생들 우리 U의 D 람다 하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고등학생 미분 배운 고등학생들? 네? 우리 고등학생들 U가 람다분의 C, C는 상수입니다. 상수인데 U를 람다에서 미분을 했거든요. 람다분의 1 미분하면 X분의 1 미분하면 X분의 1 미분하면 우리 고등학생들 우리 X분의 1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이너스 람다 제곱분의 C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 여기다가 절대값이니까 U에다가 람다 제곱분의 C에 해당되는 이걸 곱을 하게 되면 U 람다가 주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이 계산하는데 한 10분 걸리거든요. 10분 걸리는데 여러분 한번 고등학생 따라와 봅시다 한번. 자, 그럼 이게 람다 제곱분의 1이니까 U 람다는 U가 위에서 뭐 했냐면 C 삼성분의 8파이 H U 삼성 C 삼성분의 8파이 H U 삼성의 2의 하유 나누기 KBT 마이너스 1분의 1인데 여기에 람다 제곱분의 C거든요. 람다 제곱 C인데 이거를 람다로 표현해야 되니까 여기 람다 해야 되니까 U를 없애줘야겠죠. 그죠? U를 없애줘야 되니까 요거는 8파이 H분의 U가 아까 람다분의 C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U가 람다분의 C니까 이거를 대입을 하면 여기 대입을 하면 C 삼성분의 람다 삼성분의 C 삼성이 되고 2의 하유인데 이거는 하 C가 되고 람다 KBT 마이너스 1분의 1인데 여기 람다 제곱분의 C 이렇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그 대학교 수업 같아요, 여러분? 우리 4학년생들은 대학교 4학년생들 어때요? 문제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오겠죠? 네. 자, 그럼 이 U 람다가 공개 강의실이니까 U 람다가 이게 약분 되니까 이게 이제 8파이 HC분의 람다 5성 람다 제곱 3성 곱하기 람다 제곱 람다 5성분의 2의 하 C 나누기 람다 KBT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제가 칠판 안 쓰고 타블렛 쓰니까 조금 보기가 더 편해요? 불편해요, 여러분, 고등학생들은?
편해요. 예. 자, 그럼 여기 남은 게 뭡니까, 여러분? 아까 온도가 높아지면 그 최대치가 되는 파장은 짧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최대치가 되는 람다가 길어져야 되는데, 그럼 이 막스 플랑크가 별로부터는 빛은 이런 커브다 라고 설명을 할 때 그 식으로부터 단위 파장당 나오는 빛의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최대치가 되는 람다 맥시멈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얘를 미분해야겠죠?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참아줘, 여러분. 우리 대학교 수업이니까 조금만 참아줘, 여러분. 너무 환상을 심으면 안 되니까. 이게 그래서 du의 d 람다는 람다 m이 될 때 얘가 0이 되는 람다 m을 구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8파HC는 람다 5성인데 람다 5성분의 1 이거 미분하면 얼마 됩니까, 여러분? 람다 6성분의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니까 는 8파이HC는 상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람다 6성분의 5를 해주고 2에 하C 나누기 람다 KBT 분의 1 마이너스 1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하면 식은 복잡죠, 여러분. 식은 복잡한데 요거 미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고등학생들 fx분의 1 요거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fx의 제곱분의 f 프라임 x 이래 되죠? 그러니까 요게 제곱이니까 요건 람다 5성분의 1에 2의 하바C 나누기 람다 kbt 마이너스 1분의 a 제곱을 해주고 얘를 미분해야겠죠, 그죠? 얘를 미분해야 되는데 엑스포넨셜이니까 2는 하바C 람다 kbt 이래 나오고 앞에 거 얘를 미분해야 되죠, 그죠? 분모를 미분해야 되는데 람다 분의 1을 미분하면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람다 제곱이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람다 제곱분의 kbt분의 hc가 한 번 더 미분으로 나옵니다. 예,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자, 요래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왔고,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람다 육성을 좀 빼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람다 육성? 예, 람다 육성을 좀 빼보겠습니다. 한번 람다 육성을 빼보면 이게 8파이 잠깐만, 여기 마이너스 앞에 있다, 그죠? 이렇게 틀릴 수 있어요. 마이너스 여기 가해주게. 여기 가고 8파이 HC의 람다의 육성 이래 되고 2의 하바C 람다 KBT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5가 남고 여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하바C HC 나누기 람다 KBT 분의 2의 하바 HC 람다 KBT 나누기 2의 HC 람다 KBT 마이너스 1는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조건에 M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0이 되는 M을 구하게 되면 결국 어떠냐면 람다 맥시멈은 람다 맥시멈 KBT분의 HC에 2의 HC 람다 맥시멈 KBT 2의 HC 람다 맥시멈 KBT 마이너스 1은 5가 되는 조건.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얘가 5가 될 때 람다 요 조건을 만족하는 람다 M을 구하면 이 아까 막스 플랑크가 별빛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중간에 커졌다 작아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때 최대치가 된 온도에 대한 식을 구할 수 있거든요.
우리 다 왔습니다, 여러분. 자, 자 그러면 우리가 람다 맥시멈 되는데 이걸 x로 바꿔봅시다. 한번 x로 바꿔놓으면 람다 맥시멈의 kbt분의 hc를 xm으로 표현하게 되면 얘는 xm에 2에 xm에 마이너스 1은 5가 되는 xm을 구할 수 있으면 이 xm으로부터 이걸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죠? 희한하게 다 이렇게 준비됐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고등학생들은 이런 거 풀라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풀면 될 것 같아요? 네? 치환해서? 치환해 잘 풀릴까? 치환해 잘 풀릴까요? 자, 이런 거 풀 때는 그 수학 문제 나오면 그게 좀 제가 지금 수업이니까 금방 쉽게 계산합시다.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그래프로 푸는 걸 제가 잠깐 보여줄게요. 이렇게 있으면 대략 xm이 얼마가 될 것이냐 하면 플러스를 해서 제가 x 곱하기 엑스포넨셜 x 나누기 엑스포넨셜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런 그래프를 그려서 얘가 0이 되는 게 x가 얼마 근처일까 라고 하면 되겠죠. 요거를 보면 요 그래프를 5를 넘기면 이 그래프를 그림을 그려서 그러니까 요거를 2의 xm 마이너스 1 xm 요거를 x의 2의 x 마이너스 5를 얘를 fx라 놓고 얘가 fx를 그려서 fx는 y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얘가 0이 되는 xm을 구하면 얘가 값이 이제 xm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그림을 구하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한번 딱 그림 그려보면 뭐 쫙 나왔습니다. 쫙 나와 0이 되는 지점이 어디쯤입니까, 여러분? 0이 되는 지점 어디입니까? 0이니까 한 4쯤 되겠다, 그죠? 4쯤 되겠니까 이거를 제가 4에서 한 6으로 하면 딱 그리면 4에서 6이니까 여기서 대략 4.5에서 5 사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2x-1분의 x 2x-5를 그림을 그려서 얘가 0이 되는 지점 보니까 대략 5 근처잖아요, 그죠? 5 근처를 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계산해 보는 겁니다. 뭐냐면 find 루트를 구해서 얘를 x 곱하기 2의 엑스포넨셜 x 나누기 엑스포넨셜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를 구하는데 어느 위치냐면 4에서 6 사이 6 사이를 이걸는 0이 되는 x를 4와 6 사이에서 한번 근을 구해보라. 이래 되겠죠? 이래 되면 이제 오케이 딱 하면 값이 얼마 나옵니까? 4.97이죠? 그죠? 4.97이니까 이 4.97은 이게 이제 4.97이 되니까 얘가 4.97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람다 맥시멈의 t에 kb의 hc에 요게 4.97이니까 결국 람다 맥시멈 t는 kb에 곱하기 4.97분의 하c 우변이 다 상수죠? 얘가 상수입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 제 따라 해볼래요 한번. 막스 플랑크가 하늘에서 나오는 별빛을 보고 별빛의 스펙트럼을 계산했는데 최대치가 되는 파장을 별빛의 온도와 정확히 연결을 하였습니다. 네, 여기 이제 계산해서 람다 맥시멈 t가 경험식에서 나온 식인데 이렇게 해서 유도가 된 거거든요. 그래 유도되어서 제가 이런 중간고사 문제 예를 들고 풀이를 하나 한 건데 그걸 보면 지금
보면 우리 고등학생들, 우리 대학생들하고 고등 다 합쳐서 읽어볼까요? 한번 여기 나에서 다. 예. 나에서 여기서까지 읽어볼래?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예. 보니까 이제 여기 고등학생들 우리 그 문제문은 어떤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 것 같아요? 처음에 u, 람다, u, 누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떡 주고 그를 u, 람다를 구하고 그걸 미분해서 0이 되는 값을 구하면서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 돌려가면서 그 수치에서 한 거 봤죠, 여러분, 그죠? 그죠? 요 하나 하면서 하나가 증명이 된 거거든요. 네, 증명이 된 겁니다. 여기 제가 우리 대학생들한테는 우리 수강생들한테는 이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설명 안 했거든요. 설명 안 했는데 우리 수강생들은 이 문제 풀었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 한번? 솔직히. 네. 좋아요, 좋아요. 그래도 돼요. 네. 풀었어요. 풀었네. 네? 네. 네. 그래도 부분 점수 있어요. 네. 방금 한 거는 좀, 조금 달라요. 숫자가 마이너스 5 대기 마이너스 3으로 되거든요, 그거는. 어차피 이게 주파수가 주어지면 남달값도 정해지는 거니까. 네. 네. 이걸로 또 똑같이 결과적으로 봐서 상수값이 나온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조금 틀려요, 조금. 네, 조금 틀린데, 그것도 부분 점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이, 그래도 대학생들이, 푸는 사람 있는 거 봤죠, 여러분? 그죠? 이게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그럼 기식 한번 킬까요? 예, 기식 한번 킵시다. 예. (1분간) 쉽시다. 1분간. 그렇죠. 이제 양자역학적인 거는 예전 고전적인 것과 다른 거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양자 그러면 양자가 무슨 양자입니까? 양자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양자 할 때 양은 그냥 양이거든요. 어떤 양을 얘기하는 덩어리입니다. 양자 덩어리인데 퀀툼이 되는데 이 양자를 얘기할 때 여러분 주위에 보면 휴대폰이 여러분 제일 많이 보게 되죠, 그죠? 휴대폰이고 컴퓨터도 여러분 주위에 많이 보게 되죠, 그죠? 요 속에도 양자역학적인 거를 이용한 그런 소자가 있다라는 거가 사실은 되게 놀라운 일인데, 그럼 보면 휴대폰 속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궁금하면 온라인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온라인에서 아이폰, 제가 그 저작권 때문에 이렇게 직접 보여주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이폰 인사이드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보이죠, 여러분, 그죠? 보면 이렇게 스티브 잡스가 보여줬던, 여러분 보면 어떤 게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카메라, LED 플래시 메모리, A4 칩, 마이크로 심 트레이, 라디오, 볼륨 이런 게 돼 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메모리 같은 거. 메모리가 어떻게 양자역학적인 그런 현상을 이용했는 건지 잠깐 보여줄 겁니다. 보여주고, 카메라, LED가 뭡니까, 여러분? LED가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그러거든요.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그러는데, 이 LED가 또한 그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나오는 빛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저런 휴대폰에 보면 이제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여러분 홈페이지 보면은 다 나오죠. 예를 들어서 갤럭시 S4 인사이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보면 여기에도 카메라가 있고 여기에 메모리 칩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메모리 칩이 있는데 이런 메모리 칩이 이제 사실 양자역학적인 그런 현상을 이용한 건데 보면 이런 봅시다 한번. IT 인더스트리를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IT 인더스트리 하게 되면 정보 기술에 나오죠 지금. IT 기술인데 ICT 그랬을 때 이걸 보게 되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에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선택하는 거 읽어볼래요 한번. 이거 다 읽어봐요 한번. 자, 방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 데이터죠, 데이터. 다 데이터인데, 데이터 스토리지 그러면 뭡니까? 데이터 스토리지 그러면. 정보 저장하는 거죠. 정보를 저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뭡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저장된 정보인데, 요게 잘 정리된, 연관된 데이터끼리 모아서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베이스, 이거는 컴퓨터 쪽이라서 여러분이 좀 아직 안 배웠을 것 같은데, 다음 데이터, 이거는 뭐겠습니까? 데이터 리트리버는 뭐겠습니까? 영어 단어만 보면 뭐겠습니까? 데이터를 빼내는 거. 아까 저장을 했었죠, 그죠? 데이터 스토리 저장을 했는데, 이건 데이터를 빼내는 거. 데이터 인풋과 아웃풋에 관한 얘기고, 요거 뭐겠습니까? 데이터 트랜스미션이니까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죠. 전송하는 거고, 이건 뭐겠습니까?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한번. 휴대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예전에는 휴대폰에 안테나가 있었죠, 여러분, 그죠? 안테나가 있었는데 여기에 아까 신호가 들어온다 그랬죠. 신호가 들어오는데 이런 식으로 신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이 막 들어옵니다, 이게. 들어와서 이제 트랜스미션 되는 데이터 들어오는데 좀 나와볼래요 한번? 쭉 이제 길게 빼가지고 끝까지 가봐요 한번. 이게 너무 긴 것 같은데 그래 끝까지 가봐요 한번. 여기서 한번 흔들어봐요 한번. 자, 흔들고 있죠, 그죠? 지금 딱 보면 이 파장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러분? 한 1m 하고 수십 센치 되죠, 그죠? 그러면 아까 파장으로 주파수로 치면 몇 헤르츠 계속 해봐요. 몇 헤르츠가 몇 헤르츠 들어오는 겁니까? 10의 9성 헤르츠 들어오죠, 그죠? 데이터가 트랜스미션 되는 겁니다. 기왕이면 휴대폰이 있어요? 그냥 휴대폰에서 흔들어 볼래요, 한번. 여보세요, 해봐요. 여보세요 하면서 흔들어 봐요, 한번. 예. 자, 여보세요 하면 이게 오잖아요, 그죠? 자, 여보세요 그러면서 이게 오는데, 이런 파동이 오는데, 이런 보니까 파동이 있으면, 이게 모양이 한 몇 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파동이? 3개쯤 되지 않아요? 여기 파동이 보면 1개, 2개, 3개 정도가 지금 밀소가 아니고 배, 우리 고등학교 뭐라 그래요? 배 마디를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데이터가 트랜스미션 되는 겁니다. 10의 9성에 됐지. 그럼 들어오면 여기에 딱 수고했어요. 예. 제가 얘기하면 도로 들고 나올래요, 이거 들고? 또 한 번 더.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들어왔잖아요, 그죠?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신호가 딱 들어오면 이 안테나로 쑥 들어옵니다. 쑥 들어와서 안테나 속에서 얘를 전기 신호로 바꾸겠죠. 전기 신호를 바꾼 다음에 얘를 여러 회로를 거쳐서 이제 신호를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을 하고 얘를 이 속에 들어있는 영화를 본다거나 할 때는 데이터 저장도 하고 소리 녹음하면 또 저장도 되는 거죠. 저는 예전에 몰랐는데 스마트폰에 보니까 이 소리 들으면서 녹음하는 기능이 있더라고 보니까. 몰랐어요. 몰랐는데 들으면서 하고 있으면 데이터를 스토리지도 하겠죠, 그죠?
저장도 하고 그 다음에 했을 때 빼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어떤 주파수만 빛의 주파수만 아니다 뿐이지 10의 9성Hz 정도 되는 파동이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 들고 다니는 정보통신 기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예를 제가 들 텐데 여기 저장을 하는 거라 그러는데 여러분 데이터란 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자 데이터란 걸 보자. 한번 봅시다 한번. 이게 뭐지 이게? 자 데이터를 보면 데이터가 이런 디지털 기기에서는 어떻게 저장되어 있냐면 우리가 뭐로 저장되어 있습니까? 여기서는 데이터 1, 0으로 저장되어 있죠. 그죠? 1, 0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0 이렇게 저장되어 있거든요. 저장되어 있는데 이게 high, low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이거 배웠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얘는 스위치입니다. 스위치인데 얘가 열려 있는 거하고 얘가 닫혀 있는 거하고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한번. 제가 그림을 안 그렸네. 여기서 이제 요래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5V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아웃, 포트, 아웃, 포트. 자, 이런 걸 한번 봅시다. 자, 그랬는데 위에인 경우는 아웃풋이 몇 볼트입니까, 여러분? 우리 고등학생들 몇 볼트입니까? 위에 몇 볼트인가요? 위에는 지금 밑에 저항이 헷갈리죠. 그럼 우리 그 민주주의에 따라서 한번 풀어봅시다. 한번 위에는 지금 얘기한 거 보니까 하이로 둘 중에 하나일 텐데 5볼트하고 0볼트거든요. 자, 이게 1번, 2번인데 이게 왼손 들리고 얘를 오른손 들고 모르겠다 그러면 양손 들어요. 자, 첫 번째 문제에서 요거를 보면 요게 지금 몇 볼트입니까? 자, 우리 대학생들도 해줘요. 오른손. 많이 했네요. 그 다음 밑에는 왼손. 네, 맞습니다. 맞거든요, 여러분. 보면 아주 간단한 예인데 보면 제가 이렇게 스위치를 이렇게 해서 또 이거는 오픈이고 얘는 쇼트거든요. 오픈과 쇼트가 있으면 오픈했을 때는 여기에 그 전압이 0볼트입니다. 0볼트고 요 쇼트 됐을 때는 얘가 5볼트입니다. 플러스 5볼트. 이 저항을 따지면 이 저항이 절로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에 따라서 이래 되는데 그럼 이렇게 스위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스위치가 여러분 열고 닫는 거를 뭐로 합니까? 열고 닫는 거를 뭐로 열고 닫습니까, 여러분? 스위치는 보통 뭐로 합니까? 손으로 하잖아요, 그죠? 손으로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전기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보면 플러스 5볼트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아웃풋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요거를 이런 걸 우리가 얘기합니다. 플러스 V 게이트 이런 걸 한번 봅시다. 우리 이거 보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위에 전극이 하나 있죠, 여러분, 그죠? 전극이 하나 있는데
저 전극을 플러스로 왕창 걸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플러스로 왕창 걸면. 플러스로 왕창 걸면 뭐가 딸려오겠습니까? 이게 플러스가 왕창 걸려 있으면 얘가 플러스가 왕창 걸려 있으면 플러스에 딸려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마이너스가 쫙 이렇게 채널이 형성되어 있으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모이면 전자가 지나가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견우 직녀할 때 견우가 건너가려 그러면 건너가려 그러면 뭐가 옵니까? 7월 7성 날에. 예? 뭐가 모입니까? 그 까마귀 가치가 오잖아요. 그죠? 까마귀 가치가 오는데 그 까마귀 가치가 많이 모이면 견우 직녀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지나갈 수 있죠? 지나갈 수 있는데 그것처럼 얘를 플러스로 많이 걸어주면 여기에 전자가 많이 모이고 이 전자가 많이 모이게 되면 그 다음 전자가 지나가기 쉽도록 이렇게 채널이 만들어지거든요. 채널이 만들어지는데 이 채널이 만들어질 때 생각해보면 전기가 흐르고 이 게이트라는 요 문이죠. 그죠? 게이트가 음일 때에는 마이너스로 내려가게 되면 채널이 없어지면서 스위치가 켜졌다 꺼졌다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전압에 의해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볼래요 여러분? FET. 예, 이걸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고 그럽니다.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고 그럽니다.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있는 그대로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는 게 스위치로 손을 눌렀다 빼는 거 대신에 이렇게 전압을 걸어주면 플러스를 잔뜩 걸어주면 전자가 모여서 그 전자가 잘 지나갈 수 있게 되고 만약 마이너스를 많이 걸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이너스를 많이 걸어주면 플러스 차지가 많이 모여서 플러스가 잘 흐를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까지는 제가 설명이 그렇고 일단은 플러스를 잔뜩 걸어줘서 전자가 잘 지나가는 상황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여기에 여기에 전압을 안 걸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걸어주면 이래 돼 있는데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전압을 안 걸어줬거든요. 전압을 안 걸어줬어요. 이게 플러스 5V고 얘가 이렇게 지나갈 때 아웃풋이 있으면 여기에 전압을 안 걸어줬어요. 그러면 아까 플러스 5V를 걸었을 때는 얘가 딱 전류 흘러가고 전압을 안 걸어줬을 때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이게 전류가 안 흐르거든요. 그래서 스위치가 끊어지는데 얘가 전압을 아예 안 걸어주면 이 상태가 온도 아니고 오프도 아니고 이제 어정쩡하게 되거든요. 어정쩡하게 됩니다. 어정쩡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생각에 얘를 전압을 딱 끊어줬다. 전압을 끊어줬을 때도 얘를 전압을 안 걸어줬을 때에도 만약에 이 채널에 해당되는 어떤 전압을 걸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에 제가 따라해볼래요 한번. 게이트 쪽에 전압을 걸어주면 스위치 온, 걸어주지 않았을 때는 스위치 오프. 걸어주지 않았을 때가 아니라 0을 걸어줬을 때는 오프. 그래 되는데 여기서 이제 걸어주지 않았을 때는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면 요 사이에다가 뭔가를 넣어줍니다. 전원체를.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에 채널이 있고 여기 전원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전압을 많이 걸어주면 플러스 V 게이트를 많이 걸어주면 여기에 전자가 땡겨오는데 전자가 땡겨오죠, 그죠? 아까 전자 땡겨온다 그랬죠? 전자 땡겨오는데 무지 많이 걸어주면 이 전자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홀짝 띄워서 여기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홀짝 띄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원래 절연체 속에 전자가 지나가기 어렵죠. 절연체를 통해서 전자가 지나가기 어려운데 이렇게 전압을 많이 걸어줬을 때에는 전자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들어가게 되어서 요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전자는 얘는 지금 전압을 플러스 많이 걸어주게 되면 이렇게 딱 들어가서 터널링에 의해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터널링에 의해서 원래 통과하지 말아야 될 곳을 투과에 들어가서 절연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 되면 여기에 전자가 쌓이게 되거든요. 쌓이게 되면 이게 이제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빠져나오기 힘든데 요 위에 걸어주는 것에 따라서 절연체를 투과에 들어가서 있지 말아야 될 곳에 딱 들어가게 되거든요. 요걸 해서 이제 빼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전압을 안 걸어줘도 여기는 실제 전하가 모여서 이 채널을 그대로 형성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들어봤을 겁니다.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예, 플래시 메모리 이제 여기에 보면 플래시 메모리 있죠? 플래시 메모리 있는데 여기에 자, 요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예, 요거를 잠이 다 올 테니까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플래시 메모리는 너무 길다, 그죠? 예. 여기서까지만 읽읍시다. 여기서까지만. 여기서까지. 자, 읽어볼래, 한번? 시작. 예. 읽어보니까 뭐 암호 같습니까, 여러분? 저기 보면 제가 얘기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여기에 중요한 게 터널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터널링이 나오는데 무슨 터널링이라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파울러 노을 터널링이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건지 그림만 살짝 보여줄게요. 그림만 살짝 보여주면 자, 이거 한번 봅시다. 파울러 노을담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 전자가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전자가 어떤 에너지 배리어를 뚫고 가는 겁니다. 뚫고 가서 우리가 벽이 있으면, 여러분 이런 벽이 있다. 그랬을 때, 이런 덩어리, 이 병이 있으면 얘를 뚫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얘가 입자잖아요, 그죠? 입자인데 입자가 벽을 부딪혔을 때 얘가 고전적으로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통과할 수 없는데 전자는 여러분 보는 거죠. 이렇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절연체가 있을 때 절연체가 있어도 얘는 절연체를 뚫고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딱 들어가면 이제 이걸 우리가 터널링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터널링이라는 개념이 우리 반도체에서 이런 소자에 많이 쓰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런 그림 한번 봅시다. 제가 이런 그림 있죠. 제가 그림과 비슷한 건데 한번 봐요 한번. 자 보면 플래시 메모리 보면 여기에 이제 소자가 있죠, 그죠? 여기 소자가 있는데 여기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이 있는데 여기 게이트가 있고 중간에 줄이 하나 그어져 있죠. 그래서 줄이 하나 그어져 있는데 여기에 전자가 강한 전압을 걸어주면 여기로 탁 튀어 들어오고 얘가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가 되거든요. 그럼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거기 보관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스위치가 켜지는 겁니다. 켜지는데 이거를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터널링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제가 이제 이런 소자에서 이런 절연체를 뚫고 들어가는 터널 현상이 실제 우리가 반도체에서 이런 소자에 있는데 여러분 양자역학적인 부분을 이제 거꾸로 이제 양자역학적인 거를 제가 조금만 소개하겠습니다. 양자역학적인 부분 요거를 보면 여러분 입자 있죠, 입자. 입자가 있으면 입자가 지나가는 것과 파동이 지나가는 것이 있으면 파동이 있으면 여러분 이 입자를 한번 봅시다. 입자가 있으면 이게 입자가 위로 왔다 갔다 하면 가 어딘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죠? 그거 들고 와볼래요, 한번? 네. 네. 이건 입자잖아요, 그죠? 가봐요, 한번. 길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입자가 있습니까? 이러면 얘가 이거하고, 그 다음에 얘가 왔다 갔다 하는, 더 나와볼래요, 한번? 네. 제가 이거 들고, 뒤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들고, 비슷한 속도로. 자, 이거하고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자, 얘를 보면, 빨간 요 고무줄에 왔다 갔다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뭔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요 마실 거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눈으로 명확히 보이는 거죠. 예. 잠깐 서 있어봐요, 한번.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얘가 전자로 해보겠습니다, 전자. 전자는 눈에 확 보이죠? 전자 보이는데, 이 전자는 입자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는 얘가 파동처럼 보이거든요. 꼭 파동처럼 보이는데, 그럼 이 파동처럼 보이면 전자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며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더 이상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고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파장이 계산이 되거든요. 이거 들고 계속 흔들고 있어 볼래요, 한번? 예. 예. 자, 이렇게 됐으면 여러분 보면 입자의 경우는 이게 전자입니다. 전자인데 이렇게 전자가 한숨 더 놔볼래요, 한번? 예.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최병호 학생 여기서 손으로 이 손이 굉장히 플러스다 생각해보고 한번 해볼래요, 한번? 내 손은 플러스다 하면서 나는 플러스다 해봐요, 한번. 자, 봐요, 한번. 얘기해봐요. 나는 플러스다. 그럼 이 전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땡겨가겠죠? 딱 붙겠죠, 그죠? 딱 붙는데 얘가 만약에 파동이라면 여기에 입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보이질 않죠? 보이질 않고 지금 여기 보면 손을 잡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당겨가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이 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동안에 이 큰 데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파동이라면 여러분 보면 더 세게 해볼래요, 한번? 만하게. 아예 돌려봐요, 이렇게. 이렇게 돌려봐요. 예. 자,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파동이 돼 있으면 이 파동을 제일 큰 데 있죠. 제일 큰 데가 전자가 제일 많이 있을 확률이거든요. 전자가 많은 확률인데 얘가 빨리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얘가 플러스라 하더라도 당겨갈 때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은 이 파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게 움직이겠습니까? 아니면 고정되어 있겠습니까? 고정되어 있죠? 그러면 얘가 파동이라 그랬을 때, 입자라 그랬을 때 사실은 모순이 생긴 거거든요. 내가 전자라 그랬을 때 입자라면 얘가 최대한 일로 가겠지만 얘가 빨리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이 사이에 갇혀 있는 전자는 여기 크게 흔들리는 곳에 있겠죠. 그죠? 예, 수고했습니다. 예, 제가 박수라도 쳐주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빠르면 이게 빨리 가면 이 람다가 mv분의 h라는 이게 드브로이 웨이블랭스거든요. 드브로이의 물질파라 그래서 얘가 어떤 입자가 파동처럼 행동하거든요. 파동처럼 행동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기타를 생각해 보면 방금 본 것처럼 기타를 생각해 보면 기타 현을 이렇게 그 땅 하고 해버리면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길이 L로 딱 맞춰놨습니다. 이렇게 맞춰놨는데 이게 파동이라면 길이 L이 있을 때 이제 땡 하면 이게 파동이 여기 갇혀 있거든요. 그리고 요 끝에 얘는 마디입니다. 항상 마디입니다. 항상 마디인데 얘가 만약에 순서적으로 보면 입자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면 파동으로 행동하고 파동이 어떤 작은 틈새 속에 들어가 있으면 파동처럼 행동하면 여러분 봤을 때 이 바깥에 플러스를 굉장히 센 플러스를 걸어주면 이게 입자라면 M이 전자 E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면 입자라면 일로 모여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쭉 모여 있을 텐데 보면 굉장히 작은 요 격자 속에 전자가 파동이라면 양쪽이 묶여 있기 때문에 중간이 제일 세서 전자는 이 중간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적으로 입자를 파동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어떤 바운더리에 갇혀 있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중심이 제일 많은데 고전적으로는 플러스를 걸어줬을 때 가장 가까운 쪽에 마이너스가 많이 생기니까 이런 것만 해도 우리가 아까 제가 그 전압을 걸어줬을 때 어떤 전자가 땡겨올 때 양자역학적으로 하게 되면 저 바운더리 속에 중간에 많이 분포하는데 이게 으로 따지면 이렇게 쪽으로만 몰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생겨서 이게 이제 파동과 입자가 서로 왔다 갔다 할 때 입자와 파동이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요 양자역학적인 게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말고 사람들은 이제 포토일렉트릭 이펙트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보여줬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포토일렉트릭 이펙트를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고등학생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앞에 포토는 뭡니까, 포토는? 빛. 일렉트릭은 전자죠, 그죠? 이게 광전 효과인데, 이게 왜 뜨질 않지? 잠깐만요. 제가 떴다.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원하던 그림은 이건 아닌데 여기 보면 지금 요 녹색 빛이 있죠, 여러분. 빛이 알갱이로 이 금속 표면을 때립니다. 때리면 이게 빛을 파장을 짧게 하면 이거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네. 자, 이거보다도
이거 안 되지. 제가 이건 안 뜨나? 이게 안 뜨네요. 잠깐만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한번. 보면, 여기 이제 하나 나오는데, 요게, 여러분 뭡니까, 이거는? 전자가 있을 때, 이렇게 입사하는 게 뭡니까? 빛이거든요? 빛인데, 파동이죠, 여러분, 그죠? 파동인데, 얘가 전자 입자에 딱 부딪히면서 빛이 어떻게 됩니까? 각도가 비스듬히 되면서 어떻게 되죠? 한번 관찰을 해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자, 개수 빛이 전자에 입사됐거든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파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길어졌죠? 길어지고 전자가 어떻게 튀어나갔죠. 그죠? 보면 이 빛을, 일반적인 빛이라 그러면 작은 슬릿을 지나갈 때 빛의 파장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고 회절된다 그러거든요. 회절된다 그러는데 보면 그 가다가 전자에 탁 부딪히고 파장이 길어져 버리죠. 파장이 길어지면 우리가 보통 에너지가 줄어든다 그러거든요. 줄어들어서 이게 이제 전자에 부딪힐 때 에너지가 충분히 에너지를 손실을 하고 빛도 입자처럼 에너지를 잃어버린 이런 상태가 된다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이게 화면에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요게 어떤 걸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이제 요게 빛을 쬐어주면 빛 알갱이가 가서 딱 때려서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 따라해볼래요 여러분? 포토일렉트릭 이펙트에서는 빛 알갱이가 금속 표면을 때려서 전자가 나오는 거. 예. 그 콤프턴 효과는 따라해볼게요. 콤프턴 효과는 빛이 입자처럼 날아가서 전자를 때려서 빛이 꼭 당구공처럼 행동하는 거. 예. 여기에 제가 지금 뭐냐면 빛도 하나의 입자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얘기했던 어떤 입자가 있으면 얘가 빨리 움직이면 어떤 파동처럼 행동하니까 여러분 원자 플러스에서 전자가 빨리 돌죠, 이렇게. 그죠? 전자가 빛의 속도로 빨리 돌고 있으면 방금 배운 걸로 따지면 전자는 원자 속에 허용된 흐름에서만 전자가 계속 돌게 되는 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에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대학교 강의의 어려운 그 부분을 처음에 풀어보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고등학생 어떤 것 같습니까? 너무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어떻게 엿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 미분도 나오고 적분은 안 나왔죠? 적분 안 나왔는데 이런 걸 두고 그 양자역학적인 그런 해석을 할 때 어떤 증거로 삼고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시간이 충분히 되진 않았지만 이게 오픈 클래스라서 제가 어떤 이런 양자역학적인 계산을 적용하는 거를 제가 좀 보여주려고 애를 썼거든요. 시간 길게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질문도 많겠지만 요게 이제 그 제가 오늘 말하려고 그랬던 거는 어떤 전자나 그다음 빛이나 이런 것들이 파동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입자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 전자 소자에서도 많이 쓰이는 그리고 빛을 볼 때도 많이 쓰이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를 조금만 제가 보여줬거든요. 여러분 내용이 좀 어렵긴 하죠. 네, 오늘 너무 좀 전문적인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여러분 한번 맛보기를 봤다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